사실 원유띠 매매법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굳이 제가 이 영상을 왜 만들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원유띠 매매법이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왜 우리는 다 원유띠처럼 못 벌고 있을까? 3천억은 당연히 뭐 무리일 수 있어. 하다못해 3억 30억 정도는 벌 수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닐까. 왜냐면은 그 매매법 다른 사람들이 물어본 거에 대해서 똑같이 대답을 해줬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원유띠 매매법을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바꿔서 배우지 않아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 메시가 축구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바로 메시처럼 축구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메시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근데 어떤 축구 코치가 메시 축구법을 재능이 없는 일반인도 실전에서 할 수 있게끔 따라할 수 있는 영역들을 알려주면 어떨까요? 뭐 메시만큼은 당연히 아니더라도 축구 실력은 확연히 올라가겠죠. 그런 것처럼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원유띠 매매법을 단순히 공부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걸 적용을 시키는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배워야 된다, 이겁니다. 이번 영상에는 제가 좋은 원유띠 매매법에서 우리가 따라할 수 있을 만한 것만 좀 담아서 제 경험이랑 같이 녹여서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바로 내용 들어가자면은 차트 분석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원유띠는 이제 기술적 분석을 9할이고 기본적 분석은 1할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될 부분이, 9할이라고 해서 기술적 분석만 해보겠다라는 거는 이게 원유띠니까 가능한 거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사실 이 1할 내러티브 파악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를 전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되게 재능의 영역인데, 내러티브 파악을 하는 부분은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수많은 평소 생활 습관들과 노력들을 통해서 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 내러티브 파악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요즘도 1할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600억치 매수 들어간다 하고 글을 썼었는데 지난주에 그렇게 하고 실제로 업비트의 매수벽이 박혔죠. 그러고 나서도 미국이 관세 협상할 의지가 있다고 하니까 포지션 정리했다고 영역 전개했던 거를 다시 분할 정리를 했다고 말을 했어요. 분할 정리를 하면서 말을 했던 게 관세빔 무서워 이런 글을 쓰시면서 사실 포지션을 종료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세빔이 무서워서 내린 거기도 해요. 이분이 아예 기술적 분석을 예전에는 9할 들어갔다고 하셨지만 이제 되게 매크로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비트코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스닥이랑 커플링하는 상황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그래서 차트 분석을 통해서 이분은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시는 거겠죠. 시장이 여기까지는 어떤 악재가 있을 때 여기까지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버텨준다. 70 몇 K까지는 트럼프가 아무리 시장에 충격을 주고 막 마치 2차 냉전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여기까지는 지켜주는구나를 차트 분석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고,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으니까 진입해볼만 하겠다 해서 진입하시고 하루 만에 100억 가까이 벌고 나오셨죠. 다 인증하셨는데, 어쨌든 엑시트할 때의 근거는 관세빔 무서워요. 관세빔 무서워서 내렸다고 하시니까 여러분들 차트에 다 정답이 있다, 차트에 모든 게 나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한번 다른 기본적 분석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테크니컬 애널라이시스라고 기술적 분석의 대표격인 원유띠조차도 기본적 분석을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1할이에요. 1할. 사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기본적 분석을 안 하시는 게 아니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은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진짜 재능의 영역이고 엄청 따라하기 힘들지만 원유띠 1할이라도 따라가면은 진짜 승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1할 덕분에, 기본적 분석을 잘하는 덕분에 그것만으로도 매매 수익이 엄청나게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 분석을 좀 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시나리오 짜기. 뭐 예를 들어서 내 생각엔 트럼프가 더 이상 관세를 안 올릴 것 같다. 이제 일단 얘가 살면서 얻어온 협상의 노하우들을 뭐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얘가 하는 스타일 자체가 원래 처음엔 막 지르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지르고 그런 다음에 깎아주면은 사람들이 오히려 고마워해.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는 내가 봤을 때 트럼프는 관세를 처음에 많이 때리고 다음에는 협상을 해주겠구나. 만약에 우리한테 높이는 애가 있으면은 우리도 높일 거다. 이런 식으로 보복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무도 미국한테 대들지 못하게 거의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전 세계를 가스라이팅하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시나리오를 그렸으면은 이걸 그 전부터 그렸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시장에서는 얼마 전에 관세 확정을 4월 10일인가 했었는데, 그 전에는 트럼프가 사실 말로만 관세 엄청 높게 할 거라고 하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 하고 80 몇 K를 지지해
해줬었는데, 근데 갑자기 뭐 어느 나라에는 뭐 200% 이런 식으로 때려버리니까 그냥 시장에서 바로 85K에서 70 한 3, 4K까지 떨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자기 생각이 이날 틀렸으면은 나는 발표는 실제로 다르게 할 줄 알았는데 진짜 발표를 이렇게 한다고 확정을 내버렸네? 하고 빠르게 손절을 했어야겠죠. 이게 되게 천천히 내려갔었는데 전 그 당시에 숏을 쳐가지고 좀 벌긴 했었습니다. 숏으로 길게는 못 끌고 갔었고, 아무튼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이제 이걸 통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얘가 실제로 이걸 이행하진 못할 거다. 왜냐면 주식시장도 나스닥도 거의 저점 갱신을 해가면서 너무 시장의 파급 효과가 너무 컸기 때문에 채권도 문제였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한 불안정성이 커지면은 트럼프가 지금 바라는 게 자기들이 채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자를 탕감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만히 시장을 내버려둘 수 있을까? 그게 아니니까 관세를 협상해 줄 거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정상화를 해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으면은 그 시나리오를 먼저 그릴 수 있었겠죠. 그렇게 뭐 롱을 원유띠처럼 잡아릴 수도 있었겠고,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실 수 있다 이겁니다. 거시적인 매크로적인 부분은 이렇고, 뭐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뭐 유통량이 풀릴 때 누가 던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가격은 안 뚫리고 뭐 못 올라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 시점 이후로는 숏을 쳐보겠다라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유통량이 풀리든 아니면 뭐 4월 10일에 어떤 뉴스가 공개가 되든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원유띠조차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차트에 의존하지 않고 매매를 하실 수 있다 이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손익비에 집착하지 말라는 건데요. 손익비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은 와 이거 무조건 내려갈 거,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코인이 무조건 내려갈 것 같아 하고 숏을 쳤으면은 되게 한방 메타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런 케이스에 많은데, 혹은 뭐 이게 넥스트 루나처럼 엄청 오를 거다, 뭐 제2의 비트코인이다 뭐 하면서 아무리 이렇게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종목에서도 막 10배, 100배 먹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해서 막 들어가게 되면은 이건 되게 사실 본인이 틀릴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한방 메타를 노리게 되는 겁니다. 손익비가 너무 좋다 이렇게 하시다가 청산당하는 케이스를 전 너무 많이 봤어요. 승률도 이제 중요하게 따져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승률이라는 게 승률을 뭐 90%, 100%로 만들 정도로 물타기를 하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물타기를 하다 보면 승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마틴게일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승률이 좋죠. 수학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뭐 100원 넣었다가 그 다음에 200원 넣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엔 뭐 만원까지 베팅하고 나중엔 뭐 1000만원까지 베팅하면은 당연히 처음 100원 손실은 뭐 1000만원 베팅해가지고 메꿀 수 있겠죠. 이게 지금 PPT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승률에 집착하라는 게 뜻이 아니에요. 손익비에 집착하지 말고 청산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한방 메타 기도를 하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손익비와 승률 모두 따져라. 원유띠조차도 과거 Q&A에서 말했던 내용은 승률이 60% 정도 돼요. 승률이 60%인데 어떻게 3천억을 벌어요? 이럴 수 있는데, 이 반복 시행을 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고, 손익비도 좋은 자리에서 이제 승률 60%이시겠죠. 승률 60%라는 게 본인이 생각이 틀릴 때도 아주 작다는 거예요. 5번 하면은 2번 틀리고 3번은 맞는다는 건데, 2번 틀릴 때 내가 5번 매매를 하면은 2번 틀린다는 가정을 하면서 아무리 손익비가 좋아 보여도 이걸 칼같이 잘라내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의 기회가 뭐 끝이 아니라 코인 시장에 기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하루에도 뭐 몇십 프로, 몇백 프로 가는 종목들이 뭐 수도 없이 나오고 그런 시장이 코인 시장이다 보니까. 네 번째로는 이제 저배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배율을 안 쓰셔도 돼요. 일반적으로 2-3배 거래해라, 뭐 원유띠조차도 크면 5배다. 이거는 사실 존나 실력이 개쩌는 사람이니까 개고수니까 5배를 쓰신 거예요. 5배도 하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만약에 내가 원유띠 같은 사람이야, 원유띠가 지금 한 8년 만에 600만 원에서 3천억을 벌었어. 5,000배인데 5,000배. 어차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원유띠였어. 원유띠처럼 고수인데 5배 해가지고 한번 굳이 5배를 해가지고 5만 배를 벌고 3천억을 벌고 싶다. 그러다가 600만 원 원금 청산 당할 바에야 차라리 1만 배를 먹어도 개 큰 거거든요. 600만 원 1만 배면 600억이에요. 600억. 600억이 뭐 어디 개 이름도 아니고 굳이 큰 리스크를 빠르게 가려고 감당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그렇고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일반인이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어요. 레버리지를 뭐 ETF로 할 수 있다, 뭐 너가 모르는 거다,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 뭐 대부분 물려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긴 하거든요. 레버리지는 원래 개별 종목에서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개인이 파산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 파산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야. 얘네가 만약에 개인한테 레버리지를 열어줘가지고 개인
개인들도 돈을 잘 번대. 그랬으면은 이걸 안 열어줄 이유가 없거든요, 국가 입장에서는. 근데 레버리지를 안 열어줍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걸 레버리지를 하고 싶으면, 개별적으로 레버리지를 하고 싶으면은 개인 전문 투자자라는 자격을 따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투자 업계에 몇 년 이상 근무를 하거나 뭐 의사, 변호사, 뭐 사자 직업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뭐 5억이 있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 정도로 본인이 자기 인생을 돈 다 잃어도 책임질 수 있다 싶은 사람들한테만 나라도 열어주는 레버리지지. 아무튼 여기서 사실 저배율로 거래하라는 이유가 절대 청산당하는 그런 그림을 만들지 말라는 의도가 있는 건데요. 이건 그 다음번에 더 얘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5번째, 복리 효과. 이게 아까 말했던 청산당하지 말고 저배를 사용하라는 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진짜 원유띠가 평균 1일 수익률이 0.87% 된다고 합니다. 저배율을 쓰더라도 하루에 0.87% 버는 거는 저배나 고배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굳이 한 방에 300%, 한 방에 몇십 프로 이렇게 벌려고 고배를 쓰는 것보다 한 번에 그냥 0.87% 벌어도 되니까 이렇게 3년만 해보세요. 본인이 수익이 자신이 있으면은. 그러면 어차피 3천억이라니까? 이걸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고배를 쓰는 건데, 이건 운에 기대하는 거예요, 사실. 한 방에 300%, 50% 벌겠다라고 하는 운에 기대를 하면은 고배를 쓰실 수도 있겠죠. 본인의 인생을 운에 걸고 싶다, 운에 맡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고배 쓰셔도 되는데, 제 구독자분들은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번째로는 이론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기본적인 이론들이 많죠. 지지선, 뭐 저항선, 추세선은 뭐 지켜줘야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무슨 패턴, 어떤 지표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원유띠는 이런 거 하나도 뭐 안 보고 심지어 선조차 안 그어요. 그래도 뭐 지지 저항은 있지 않냐? 저도 동의합니다. 뭐 지지 저항 있는데 원유띠는 3천억 만들면서 선도 안 그으면서도 벌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진 이론을 적용시켜봐도 그 사람들이 뭐 대학 교수하고 학자하고 돈을 벌었습니까?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번 사람의 말을 들어야지. 강의파리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말을 왜 믿어요? 돈 벌고 싶으면 이제 돈 번 원유띠 같은 사람들 말을 듣자 하면은 굳이 이런 걸 볼 필요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에 너무 목매달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이런 원유띠 같은 전설적인 트레이더 분도 이론적인 부분에만 목매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런 걸 내러티브 파악이라든가 뭐 트렌드 읽는 이런 노력 같은 걸로, 이런 건 이론이 아니잖아요. 본인의 시나리오인데, 아까 말했던 이런 것들을 잘 노력해보면서 보강해보자, 이런 말입니다. 이걸 아예 안 하고 이론만 하는 사람과 이런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이론을 접목시키는 사람은 중에 당연히 저는 내러티브 파악하고 시나리오를 그리는 사람이 훨씬 돈을 잘 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외 케이스가 있겠지만. 7번째로는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 마인드셋이에요. 이게 마인드셋이고 뭐 공부 방법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매매를 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하루에 수십 번 안 하는데 하루에 두세 번만 하는데, 하루에 두세 번도 많은 걸 수도 있어요. 하루에 두세 번 매매하는 것도 진짜 길고 끈질기게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원유띠처럼 분석하면서 들어가면은 과연 하루에 두세 번이나 진입 근거가 나오고 할까? 하루에 두세 번도 나오기 힘들다고 봅니다. 아니면 진짜로 열심히 하시는 전업 트레이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시장에서 생각하시면서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원유띠가 생각하는 자신의 장점은 이거래요. 길고 끈질기게 생각하는 습관이 남들과는 좀 달라. 어떤 하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거 내 말 맞는 것 같아 하고 포지션 1억 막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해도 진짜 맞을까? 여기서 틀렸을 땐 어떻게 하지? 이게 맞았을 땐 어떤 때 엑시트를 할까? 등등 좀 끈질기게 생각을 하는 거죠. 혹은 여기서 틀린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틀릴 수 있을까? 되게 상상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시나리오에 대해서 끈질기게 생각을 해보고, 이런 습관이 진짜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런 습관이 있어가지고 남들보다는 덜 들어가는 편인데, 매매를 평소에도 심심할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만약에 갑자기 관세를 몇백 프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본다던가, 과거에 트럼프가 과연 어떻게 했었지? 과거에 본인이 뱉은 말을 나 관세 철폐 안 할 거야, 혹은 어떤 공약에 대해서 갑자기 말 바꾸는 케이스가 있었나? 과거 상황을 분석해보면서 가상의 상황에도 접목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앞서 말했듯이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길고 끈질기게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대응을 했어. 뭐 예를 들어서 김수현이 본인에 대한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무언 수행을 하다가 일방적인 기자회견을 했어. 이런 상황에서도 어떤 게 가장 이성적인 행동이었을까를 뭐 생각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이 있으면은, 물론 습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지만, 이런 습관들이 돈 내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우리가 적어도 따라해보고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이런 길고 끈질기게 생각해보고 확실하다 싶은 부분들, 손익비가 좋아 보이더라도 승률이 낮아
보여.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려를 해보고 그런 방식으로 매매를 해왔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다 결론은 시장에서 살아남기가 최종 목표다라고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왜냐면은 뭐 아까 말했던 길고 끈질기게 생각하는 습관도 한 번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론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는 것도 본인이 이론에만 목매달면은 결국에는 청산당하는 그런 그림이 생기니까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고, 복리 효과를 누릴 생각을 안 하고 300% 50%에만 목매달고 고배를 때리고 그러면 청산당할 수 있으니까 손익비에 집착을 하면서 이거 10배 100배 갈 종목이니까 이렇게 집착하다 보면 풀시드를 넣게 되는데, 이렇다 보면 한 번 틀렸을 때 이제 청산당할 수 있으니까 또 시나리오를 짜는 것도 미리미리 대비를 해놔야 그런 시나리오가 틀렸을 때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안 돼 있으면은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일수라서 감정적으로 판단하다 보면은 청산당할 수 있으니까. 관세빔 무서워하고 포지션 정리하는 것도 관세빔이 진짜로 무서우니까 관세빔 때문에 잃는 것도 되게 엄청 큰 손해다 이거죠. 하루에 0.87%만 벌어도 되는 건데 굳이 리스크를 그 이상으로 감당할 필요가 없으니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든 1에서 7번까지 전략들이 결론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사람만 있으면 기회는 오고, 아니 어디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본인이 작다고 하더라도 뭐 너무 무리하지 말고 다들 잘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알다시피 이런 것들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는데도 왜 어려워하냐라고 하면은 좀 메타인지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이거를 진짜 들어만 봤는지 알고 있는지 실행하는지는 천지 차이거든요. 내가 뭐 리처드 파인만 들어봤어. 그럼 리처드 파인만이야?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들어봤더라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한 것 같다라고 하면 메타인지를 하고 스스로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해보고 뭐 GPT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든 하면서 이런 것들 실행할 때도 뭐 실행을 한 다음에 뭐 피드백을 하면서 잘했다 못했다를 구분짓기도 되게 힘들고 새로운 것들을 알 수도 없는데, 저는 이게 어쨌든 초보들은 피드백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다짜고짜 내가 이거 오늘 원효티 매매법 알려줬어도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심지어 저 포함해서 3천억 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이걸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실행하고 피드백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는 무조건 다른 커뮤니티에서 다른 분들한테도 솔직하게 본인이 어떤 부분이 메타인지가 안 돼서 이 부분이 부족하다 혹은 이 부분 보강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뭘 모르는지도 모를 수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는지. 왜냐면 사실 대부분 코인 하시는 분들이 돈을 잃고 있어. 잃으면서도 뭐 월급 모아서 또 하고 반복을 하거든요. 저는 이 이유가 본인이 뭘 모르는지를 몰라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뭘 모르는지는 스스로 파악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남이 말을 해주고 남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아군들을 많이 만들어놔야 되는데, 제가 커뮤니티를 만들어 놨으니까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저도 같이 대화를 하니까 커뮤니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천천히 배워가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괜찮으면은 원효티 매매법을 더 자세하게 한 뭐 70까지 되는 Q&A가 있는데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